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 0.16% 정도 상승 나오면서 어쨌든 보합권에서도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인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을 지금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굳이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을 매도를 한다거나 뭐 선제적으로 숏 포지션으로 우리가 전환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인 이평을 타고 주봉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굳이 이럴 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포지션을 변경을 하거나 주가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뭐 수익 실현을 할 때는 어떠한 구간인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주요 이평을 지키면서 올라가던 주식이 자, 단기 이평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뭐 21선이나 31선 정도 되는 중장기 이평까지도 이런 식으로 무너뜨릴 때가 시장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될 시기인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서 올라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맞추려고 해도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뭐 지금이 어쨌든 뭐 탐욕 구간이든 뭐 아니면 과매수 구간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자, 매도 시그널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그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매수든 아니면 뭐 탐욕 구간이든 에너지가 모여 있다라는 얘기고, 자, 그 부분에서 크랙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굳이 수익을 낮출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방향대로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오히려 시장을 주의해야 될 시기는 자, 1월 FOMC 즈음에는 한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월 30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 이때는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겠죠. 왜냐? 뭐 그때까지 시장이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한번 식히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 21선 정도는 터치를 하거나 살짝 무너뜨리고 다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인근에서는 저는 매수 추천을 잘 드리지 않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는 일단 지켜본 뒤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일단은 시장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때부터 조금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때부터 비중 조절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지수가 그 이후로 10%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더 보수적으로는 이때부터 매수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5% 정도의 지수 상승이 나온 상황인데, 근데 이제 요때 사지 않았다 라면서 상당히 아쉬워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도 10%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간은 제 기준에서는 리스크가 안전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방 V자 배팅을 할 때는 항상 어떤 걸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비중 조절을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이후에는 좀 더 비중을 늘려서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는 좀 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인 것이고, 자, S&P 500도 비슷한 흐름, QQQ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자, MACD가 조금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 말은 자, 앞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하고서 또다시 올라가는 식의 그러한 흐름이 저는 예측이 되고, 아니면 1월 말쯤에는 이러한 흐름으로 움직이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조정이 나온 뒤에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제적인 대응을 할 시기는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고, 자, 다음 주 한 2주차까지는 우리가 조금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저는 계속해서 일관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번에는 어떤 말씀 드렸냐면, 자, 독일 지수가 선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독일 지수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고 그 뒤로 나스닥이나 QQQ가 따라 올라온 흐름인데, 그럼 독일 지수가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단기 이평을 타고 움직이다가 자, 조정 나오는 흐름이었는데 무너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중장기 이평으로 수렴을 한 뒤에 지금 또다시 약간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타고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한 흐름이 지금 독일 지수에서 나오고 있다면, 자, 나스닥이나 QQQ에서도 유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선행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지표, 보조지표 따라서 움직이는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다각도적인 방향으로 분석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러한 시장이 유지만 해준다면, 그러니까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는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유지만 해준다면, 자, 올라가는 개별주들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포인트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폭등을 한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지수가 지켜만 주더라도 실적이 좋고 흐름이 좋은 개별주들은 계속해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저 역시도 그러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공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종목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시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어제 1.8% 요 상승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지지부진하게 만들어왔던 요 박스권을 지금 어제 돌파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자, 요 280달러까지도 도전할 에너지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저 같은 경우 요 구간에서 일단 추천을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홀딩을 잘 해주신다면 충분히 1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고, 뭐 굳이 이러한 위치에서 저는 테슬라를 매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조금 수렴하는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스닥보다 좀 더 여유를 만들면서 지금 이렇게 재상승하려는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매도를 고려하시기보다는 홀딩을 하시면서, 자, 충분히 280이나 300달러 요 언저리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한 6, 7일 동안 만들어내왔던 요 박스권을 지금 어제 이렇게 올라섰기 때문에 다시 요 구간에서 이제 가격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280달러까지도 찍고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테슬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뭐 여기서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평단이 낮다면 더 좋은 것이고,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또 신규 진입을 하실 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분들은 손절 라인을 요 라인으로 잡는 게 좋겠죠. 그쵸? 여기까지 잡아버리면 또 손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자, 이쯤에서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신다면 뭐 충분히 지금 한번 배팅해 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300달러를 뚫기만 하면 어쨌든 위쪽으로는 더 도전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지금은 뭐 테슬라에 대한 거는 조금 공부를 해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일단 전기차라는 거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쵸? 왜냐면 워낙 이제 많이 소비가 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기본 그냥 깔아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어떠한 사업 분야를 테슬라가 개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새로운 이제 사업 분야가 어떻게 보면 뭐 AI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머스크가 관심이 많은 우주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잘 지켜보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화가 되거나 혹은 구체화되기 직전의 기대감만으로도 상당한 펌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뉴스는 잘 팔로우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진입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뉴스가 실제적인, 그러니까 이러한 기대점이 실제적인 어떠한 첫 걸음 정도로만 이어져도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테슬라가 이제 초반에 주도를 할 때도 실제로 매수가 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판매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자, 유아인 씨가 저 나 혼자 산다 해서 테슬라 차량을 들고 나오면서부터 관심이 엄청나게 커졌고, 그 뒤로부터도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떠한 신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첫 삽이라던가 상징적인 포인트가 나올 만한 게 있는지를, 자, 투자자분들께서는 면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테슬라를 주로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자, 그러한 부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 투자에 잘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에너지 추세가 좋진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뭐 다른 종목들과 비해서, 그러니까 테슬라에 비해서 조금 상승세가 약한 모습,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테슬라만 어제 혼자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자, 대형주들 중에서는 지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일주일 이상 머물렀던 박스권을 일단 탈출했기 때문에 그 말은 다음 단계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280달러가 될 것이고, 자, 여기서 머무른 후에 돌파를 한다면 그 다음은 300달러가 될 겁니다. 근데 300달러 이후에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 요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은 300달러까지는 도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수익 구간을 그렇게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연말 산타랠리라고 하죠. 연말까지는 뭐 요런 식의 V자 반등이었다고 한다면, 자, 지금부터 연초에는 뭐 요러한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러한 구간에서 굳이 우리가 하락론에 빠질 필요는 없는 것이고, 내가 가진 개별주들이 이렇게 시장이 하방 지지가 되는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애플 같은 대형주보단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더 기본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고, 자, 그리고 다른 또 개별적인 종목들 실적이 좋았지만 이제 연말적인 실적이 종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분기까지 합해서 자, 연말의 실적이 종합이 됐을 때 자, 2023년 성적표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자, 연초에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월부터 조금 조심을 하셨다가 또다시 어차피 이제 경선이나 이런 즈음에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선이 있는 주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선이 2024년에 있다라고 한다면 2020년이랑 똑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을 폭락을 했던 거를 까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상승률이 30%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1월, 12월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바닥을 찍고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24년의 수익률은 예를 들어서 10%로 기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잊혀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긍정론은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매수해서 보유할 수 있는 시기고, 어떠한 이러한 무너지는 신호가 왔을 때는 또 과감하게 정리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러한 구간에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구간에서 기회를 잡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기회를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너뜨린 뒤에 갈지 계속해서 올라갈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연초와 연말을 비교했을 때는 결국 연말이 더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이러한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항상 조금 중립적인 시각으로, 특히나 상승론, 하락론 한 가지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그냥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올해 2024년에도 좋은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자, 테슬라 의미 있는 박스권 탈출이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